4월 16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28% 하락한 2609.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30% 하락한 832.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동전자, 한컴라이프케어, 신진SM, 라닉스, S바이오메딕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방산 전쟁 섹터입니다.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재반경 여부와 관련하여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보복을 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유가와 환율, 금리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장은 강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한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및 안보 분야의 일체화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포지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이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쟁 및 방산 기업들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컴라이프케어는 한컴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파트너원 인베스트먼트가 한컴라이프케어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시승차의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단계는 자동차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4단계 시승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의 60km 구간을 운행하며 해당 실증사업에는 20여 곳의 스타트업과 협력사, 연구기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며 이 중에서도 라닉스는 자율주행 원천기술 중 하나인 VX 등을 연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로 부각되면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3번 줄기세포 섹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 스탠퍼드대와 호주 피터 맥켈럼 안병원 연구진들이 면역 항암제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CAR-T 세포에 줄기세포를 담게 만드는 단백질을 추가하여 CAR-T 세포를 줄기세포처럼 회춘시켜서 항암 능력을 배가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소식 속 지난주 금요일에는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위탁 발생산 및 신약 개발 기업인 이엔셀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줄기세포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어요. 이엔셀은 오늘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했다는 기사가 재차 붙어주면서 줄기세포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S바이오메딕스는 4월 초에 줄기세포로 세상에 없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졌던 종목인데요. 해당 사실이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초전도체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히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목록에는 넣지 않았지만 덕성 우선주는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신진SM은 구리를 비롯한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합작사인 신진머티리얼이 구리전선 대체 소재인 탄소화이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생산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한 것이라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탄소화이어는 구리에 비해서 전선 재료비를 30% 절감하고 무게를 5분의 1 수준으로 경량화하면서도 구리전선에 준하는 저저항의 전선 제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신진SM이 구리 대체주로 주목받으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동전자는 저번주 금요일 장마감 후 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제주은행은 하락장 속에서 은행 및 해칭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상승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만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 은행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대부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손실을 반영함에 따라 은행별로 최대 0.9조 원 규모의 영업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에서도 제주은행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윌링스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라 파악되는데요. 윌링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 납입 대상자를 기존 한국파비스R&D에서 드림투자조합으로 변경하고 유상증자 목적도 기존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변경한다는 공시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은 어제 장마감 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환원정책 계획 공시에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합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60% 내외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주 환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공시했는데요. 주주 환원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진행하며 자사주는 매입 이후 1개년 이내 전량 소각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공시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네요. 한편 리더스 기술 투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